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과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생각보다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땡스기빙입니다.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제 휴일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휴일이 아니시겠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들 즐거운 땡스기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마감하면서 또 레코드를 깼죠. 이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알려드렸듯이 지금 S&P 500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때보다도 주식이 지금 그게 발표된 뒤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S&P 500에 들어오면은 이거 주식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올라가다 5위나 6위에 해당될 정도로, 그러니까 S&P 500에다가 갑자기 이런 너무 큰 주식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여태까지 없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살짝 다시 이것도 알려드렸듯이 이 은퇴 자금들이 모여있는 이런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를 엄청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웬만한 지금 이런 피델리티 500 인덱스 펀드라든지 뱅가드 S&P 500 ETF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수백조 단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룰에 의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되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지금 S&P 500 내에서 1%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1.5%고, 그리고 지금 상당수 S&P 500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 지금 살 그것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기업 자체의 지금 성과라든지 이거와 별개로 It's a matter of supply and demand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 지금 기관들이 사야 되는데 주식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금 주식이 지금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지.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S&P 500에 들어가는 게 취소되는 거 아니냐, 번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쉬운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걸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S&P 500에 들어갔다 그래서 천년만년 그 회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S&P 500에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꽤 진짜 그 기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가 거의 한 번 들어가면 쭉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도 계속 급변하다 보니까 회사들도 오래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라이프 스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리밸런싱과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괜찮아야지 그 안에 계속 오래 있는 거죠.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마켓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을 봐서 리밸런싱과 리컨스트럭션이 언제든지, 특히 그 회사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는 at any time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리밸런싱은 이제 쿼럴리로 한다는데, 이 쫓아내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들락날락합니다. S&P 500에.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잘 못하면 쫓아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제대로 실적을 내고 시장을 제대로 장악한다든지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그 본래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지금 결정된 게 갑자기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유례 없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큰 주식이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이게 거의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진짜 테슬라가 지난 5일 동안 이 정도의 거래량을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나 애플을 합쳐도 지금 테슬라가 안 되는 것 같죠? 확실히 니오가 그간 정말 핫하긴 했는데 여전히 테슬라의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이 미쳐서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공장을 짓는데 자금이 꽤 그래도 부족한 편이죠. 여전히 넘쳐날 정도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면 이걸 또 유상증자해서 거기서 이제 해서 돈을 좀 조달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궁금점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S&P 500 아니면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들,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물론 S&P 500가 워낙 크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테슬라 주식과 이 기관들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면 막 미친 듯이 뜬다. 물론 기관이 크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냥 드는 의문이 도대체 기관들이 얼마나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테슬라의 주식을 보면 종종 제가 보여드린 CNN 머니에서 갖고 온 보면 개인이 6.33%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잘 몰라서 한번 애플을 찾아봤습니다. 애플의 개인 주식 홀더는 0.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기관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얼마큼의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냥 구글에 간단히 쳐보니까 2017년에는 평균적으로 이 기관들이 웬만한 주식의 80%를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017년 당시 진짜 웬만한 주식의 80%가 다 그냥 기관입니다. 그때 아마존은 그나마 좀 70%대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튼 한 가지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기관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게 주식이 굉장히 이런 랠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테일윈드 오브 인덱스라는 기관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름 붓듯이 연료를 붓듯이 이렇게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미국 시장은 진짜 기관이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테슬라가 6.33%면 이 개인이 그나마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관이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답은 이건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던 게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기관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라는 이런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은 쉽사리 결정을 하지 않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시장들은 꽤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하루만 해도 내려갈 수도 있고 하루만 해도 폭등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기관들이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주식시장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개인이 대부분 갖고 있어서랍니다. 보시면 중국의 주식시장에 이게 개인이고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기관은 한 10%, 외국인 한 5%?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적으로 찾아보면, 아까 애플 보면 0.63% 막 이런데, 그나마 6%가 꽤 많다고 상대적으로는 많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저와 같은 비롯한 이 로빈후드를 이용한 이제 꽤 미국에서 유명한 주식 앱인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적지 않은 이런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수수료를 없애는데 이것을 촉발시킨 회사가 로빈후드입니다. 미국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에 내는 비용이 꽤 됩니다. 한국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근데 이 로빈후드가 그 거래 피를 없애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꺼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이걸 갖고 있는데 이 로빈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테슬라랍니다. 미국에서도 상당수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테슬라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개인 투자 비율, 개인 홀더가 적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갖고 있어서 이런 변동폭이 테슬라에서 나타나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당연히 이 미래의 가치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어떤 영향이 미래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크긴 한 거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아까 인덱스 펀드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직도 생각보다, 물론 예전만큼 많진 않지만 숏이 어느 정도 꽤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같은 랠리에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퀴즈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재미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신만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악의 확률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여유 자금으로 주식은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